추석 명절 전에 즐거운 명절 되세요, 행복한 시간 가지세요 하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그만 놓쳤습니다. 네, 대신 추석 지난 이틀째 되는 날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먼저 명절들 잘 보내셨는지요?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추석 명절 대이동으로 인해서 아마도 코로나 확진 환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폐정격과 대장정격, 그것으로 폐에 마스크 씌워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뒤에 그림, 멋있죠? 저는요, 이곳에 몇 년째 살면서 이곳 동해바다에서는 해 뜨는 것만 볼 수 있지 일몰은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화진포 호수에서는 이렇게 멋진 일몰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추석 당일날 저녁에 휴가차 내려온, 연휴차 내려온 제 가족과 함께 화진포에, 즉 이 호수에 일몰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처럼 멋진 일몰은 볼 수 없었지만 그런대로 그냥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거진의 그레이트 오션 로드, 해안도로로 차를 몰고 드라이빙을 하는데, 아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나? 바다에서 그 저녁에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천지개벽이 일어났나? 알고 보니까 우리 고장에서는요, 해 뜨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달 뜨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바다에서 달 뜨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어휴, 마치 해가 뜨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붉은 달이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핸드폰에 담으려고 차를 적당한 곳에 주차시켰는데,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제대로 될 데가 없어서 한참 헤매다가 차를 세우고 보니까 아이고, 이미 달은 어느 정도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은 멋진 광경. 보실래요? 화질이 좀 구려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달이 여기에서 떠오를 때 찍었으면 화질이 구려도 더 멋있었을 텐데 이미 어느 정도 떠오른 다음에 찍었어요. 주차 자리 찾다가 보니까 놓쳤습니다. 다음에는 고화질 카메라 가지고 가서 멋진 달이 떠오르는 장면 담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대보름 때요. 정월 대보름 때. 네, 암 환자가 이석증에 노출됐어요. 그래서 한 독자로부터 암 투병 중인 환자의 갑자기 발생한 이석증, 어떤 처방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먼저 이석증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시간 함께 진지하게 토론해 볼 수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강론, 삼침으로 원인별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간단 복습. 이석증에 광의적으로 볼 때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 황반의 이석기관 난형낭과 구형낭의 이석 조각이 세반고리관으로 흘러들어가면 병형 자세를 왜곡시켜 안진과 현훈 증상이 발생한다. 두 번째, 황반과 세반고리관에 흐르는 뇌림프액, 그 뇌림프액의 압력이 증가하면 황반기관의 이석 조각이 세반고리관으로 유입된다. 또는 이석이 유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반고리관과 황반의
림프 흐름이 정체되거나 압력이 증가하면 역시 평형 감각의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정기관 신경염이라는 게 있어요. 즉 전정신경에 발생한 염증, 그 염증으로 인해 심한 어지럼증과 구역 구토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 그것도 이석증의 주된 원인 또는 평형 감각의 이상을 초래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이, 즉 우리 귀는 외이가 있고 중이가 있고 그리고 내이가 있잖아요. 내이는 전정기관과 달팽이관 등등을 포함합니다. 그곳에 염증이 생긴 것을 다른 말로 내이의 미로염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특히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즉 황반 부분, 황반에 모낭이 있고 그리고 터럭이 있잖아요. 그 모낭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신경에도 염증이 미치기 때문에 이석증, 즉 이석이 세반고리관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들어가지 않아도 평형 감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광의적으로 이 세 가지 원인별 삼침 적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여기 각 경맥의 흐름들을 보시겠습니다. 즉 귀와 관련된 경맥, 노골적으로 귀를 얽어매고 흐르는 경맥은 먼저 수소양상화 삼초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족소양상화 담목경이 있겠습니다. 또 족양명조 위토경이 있겠죠. 즉 삼초경, 담경, 위경은 노골적으로 귀를 얽고 순행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의학에서는 신은 청력을 주관한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두인께서는 귀와 관련해서 특히 난청, 이명, 그리고 전정신경염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인 불안초조 등의 스트레스, 또 신경쇠약 등의 증상, 그것은 림프와 관계가 있으며 쇠약명조 대장근병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석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대장정격, 삼초정승격, 신정승격, 그리고 다음정승격, 위정격 또는 위성격을 적용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의과학적인 근거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이석증은요, 물리치료가 도움이 되기도 한데요. 이름하여 구포니 매뉴버, 이플리 매뉴버라는 수기요법인데요. 이석 재배치 수기법은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15%에서 85%까지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요. 15%에서 85%까지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이석과 관련된 우리 귀 속의 어떤 특징적인 화학 구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삼침으로 가능하다, 역시 그 화학 구조를 잘 익히시면 대장정격증이네, 삼초정격증이네 등등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대장정격증의 의과학적인 근거와 대장정격을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정격증이에요. 먼저 초보자를 위해서 대장정격은 족삼류와 국지에 N극면 부착하고요, 양곡과 양계혈에는 S극면 부착합니다. 빙글빙글 돌고 여울져가는 내 앉은 어지럼증. 대장정격증 키워드 1.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내의 미러 부분에 달팽이관이 있고 전정기관이 있는데요, 달팽이관의 림프액, 내림프액과 전정기관의 내림프액은 성질이 조금 다르대요. 화학적 구조가 다르대요. 특히 전정기관의 내림프액 속에는
칼슘 이온 농도 성분이 뇌 내에 석회화 억제 기능을 수행한대요. 자, 수기요법으로 이석증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뇌 이석이 세반고리관으로 들어간 것을 수기요법으로 다시 전정기관, 즉 구영낭, 난영낭으로 집어넣으면 저절로 녹는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달라요. 즉 세반고리관으로 들어가서 어지럼증과 안진을 유발했던 그 이석이 수기요법으로 다시 흘러내리게 해서 전정기관, 난영낭 쪽으로 다시 몰아왔어요. 수거해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기요법을 안 써도요, 웬만한 이석은, 즉 세반고리관으로 들어간 이석은 시간이 지나면 녹습니다. 즉 난영낭, 구영낭에서 녹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난영낭, 구영낭의 멤브레인층 표면에 있는 이석도 녹게요? 안 녹아요. 그러니까 세반고리관의 뇌림프액, 거기에 칼슘 이온 농도가 20% 미만일 때만 유입된 이석이 녹습니다. 그런데 20% 이상, 어떤 경우에는 200%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안 녹습니다. 즉 칼슘 이온 농도가 낮아야 이석이 녹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뇌림프액의 화학 구조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원래는 칼슘 이온 농도가 세반고리관에서 약 13% 미만인 상태가 대부분이래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나 이석증이 오래되도록 낫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칼슘 이온 농도가 매우 높다. 이것 키워드로 잘 기억하세요. 이석증이 자연적으로 낫기도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능 때문이에요. 대장정기증 키워드 1, 림프액의 흐름과 압력과 함께 따져봐야 될 것은 화학적 구조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쇠양명조 대장금경의 경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양명조예요. 쇠양명조 대장금경의 제1의 기능은 림파틱 시스템의 유체 흐름과 구성 면역 성분의 조절력입니다. 조절력. 림파틱 시스템의 유체 흐름과 구성 면역 성분의 조절력, 그것이 양명조의 제1, 첫 번째 기능이에요. 보다 자세한 것은 삼심의학 총론편의 쇠양명조 대장금경 다시 피드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인 근거, 인간의 뇌림프낭이라는 것이 있대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엔도림파틱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뇌림프 주머니, 그곳에서의 뇌림프의 단백질 유전 정보라는 네이처지 논문에 보니까 상략 이 탐색적 연구의 결과는 단백질 결합, 항상성 안정화, 면역 반응성 및 전해질 수송과 관련된 성숙한 엔도림파틱 색, 이게 뇌림프의 여러 단백질을 나타냅니다. 네, 여러분, 이 논문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열람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구글 검색란에 The Proteome of the Human Endolymphatic Sac, 엔돌림프라고 쓰시고 클릭. 그래서 네이처지 이 주소가 나오면 상단 구글 번역기 돌리세요. 그리고 열람. 좋은 정보들 많이 들어있어요. 또 다른 논문. 뇌림프액의 칼슘 이온 성분은 뇌 내의 석회화 억제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논문인데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뇌림프낭, 뇌에서의 역할이라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찾아온 논문에 보면 뇌림프 주머니는 뇌의 비감각 기관입니다. 뇌림프는 뇌 감각 세포의 정점 쪽을 감싸는
칼륨이 풍부한 액체인 뇌림프로 채워진 뇌림프 구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림프낭의 주요 기능은 여기서부터 잘 봐주세요. 여기 고딕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고딕체, 뇌림프의 부피와 압력을 조절한대요. 그리고 뇌의 면역 반응과 식균 작용에 의한 뇌림프 노폐물 제거. 이석 중에 그 현훈과 안진의 원인 중에 하나가요, 세반고리관으로 이석이 들어가질 않았어도 세반고리관 내에 또는 난용낭, 구용낭 내에 감싸고 있는 조직들의 파편들이 탈락되면서 그것이 세반고리관에서 또 안진과 어지럼증을 유발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회수가 잘 되면 그 노폐물들을 제거해서 완전히 깔끔한 뇌림프액 상태를 유지시켜 주거든요. 그게 대장 정격을 쓰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클리닝 작용으로. 다시, 뇌림프낭의 주요 기능은 뇌림프의 부피와 압력 조절, 뇌의 면역 반응, 식균 작용에 의한 뇌림프 노폐물 제거입니다. 뇌림프 항상성 결핍 또는 뇌의 면역 반응의 변화로 이어지는 이러한 기능의 기능적 변화는 현기증,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의 에피소드를 유발하는 뇌의 병리인 메니에르시 병에도 원인으로 작용한대요. 그리고 달팽이관 전정 뇌림프의 부피, 뇌림프액의 부피가 증가하기도 한대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런데 주요 원인은 그렇죠, 쇠양명조 대장금경이 림파틱 시스템에 작용해서 림프액을 적절히 클렌징하고 회수하는 그 역할을 잘 못하면 뇌 내에 달팽이관뿐만 아니라 전정기관, 특히 세반고리관의 림프 압력이 증가한다.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이 증가한다. 뇌림프낭 감압이라는 논문에 보니까